스포일러 많고요.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해주세요. 콘텐츠 대홍수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나 아니거 보 2025 8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나 아니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2025년 8월 둘째 주 박스오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박스오피스 누적 관객 수 300만 관객을 넘은 좀비딸이 2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주말 동안 84만 명이 관람했고요. 8월 11일 월요일 기준 누적 관객 수 335만 명으로 손익분기점 220만 명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개봉했던 조정석 배우 주연 영화 파일럿의 최종 관객 수 471만 명 넘길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이러다가 500만 돌파도 가능하겠어요. 허나 아직까지는 좀비딸 2025년 한국 극장가 최고 흥행작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파일럿이든 500만이든 이 영화부터 넘은 후에 얘기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31만 8천 명이 관람한 F1 더 무비가 이번에도 2위 자리를 3주 연속 유지하면서 누적 관객 수 3만 64만 명 넘긴 끝에 마침내 2025년 한국 극장가 최고 흥행작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4주 연속 주말 관객 수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외화 경쟁작이 없는 만큼 다음 주까지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400만 돌파 기정사실인 셈이죠. 곧 좀비딸에게 2025 한국 극장가 최고 흥행작 타이틀을 넘겨주기는 하겠습니다만 1위를 한번 찍어봤다는 게 어딥니까? 빵형 축하드려요. 3위는 제가 요봄남봄 에피소드로 다뤘던 발레리나입니다. 주말 관객 수 10만 9천 명, 누적 관객 수 18만 7천 명입니다. 존윅 1편 최종 성적이 12만 6천 명, 2편이 CGV 단독 개봉으로 28만 명, 3편이 100만, 4편이 192만 명인데 스피노프라지만은 발레리나 성적이 아무래도 아쉽죠. 20만은 어떻게 넘길 것 같은데 당장 존윅 2편 성적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듯 보입니다. 영화 재밌는데 이렇게 퇴장하기에는 아쉬운데 한국에서라도 조금 흥행해서 속편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4위부터는 주말 관객 수 10,000명대로 떨어집니다. 킹 오브 킹스가 8만 5천 명 봉헌하면서 전주 대비 한 계단 떨어진 4위로 내려왔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15만 명 돌파했네요. 사랑의 하츄핑 최종 관객 수가 124만 명이니까 역대 한국 애니 흥행 순위 2위 자리에 오르기까지 9만 명 남았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까지는 아니어도 어째저째 넘길 것 같죠?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어지는 5위, 6위 또 전부 애니메이션입니다. 주말 관객 수 6만 3천 명, 누적 관객 수 9만 1천 명 기록한 스머프가 5위로 데뷔를 했고요. 주말 관객 수 5만 3천 명, 누적 관객 수 30만 명 넘긴 배드가이즈 2가 6위입니다. 그 다음에 눈길을 끄는 작품으로는 저 롤린스를 개빡돌게 만든 영화죠. 남편 옆에 앉혀놓고 유년 시절 첫사랑과 대놓고 바람피는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셀린송 감독의 신작이죠. 머터리얼리스트 주말 관객 수 거의 이꼬르 누적 관객 수 2만 명으로 10위 데뷔했습니다. 메가박스 단독 개봉작이라 높은 흥행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거라지만은 그럼에도 좀 아쉬운 성적이네요.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이번 2025년 확실히 되는 해입니다. 워너브라더스의 배급작 원제 웨폰스 국내 개봉명 웨폰 주말 동안 4,300만 불을 벌어들이면서 1위로 데뷔했습니다. 전세계 수익은 7천만 불로 추정 제작비 3,800만 불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배급사 워너브라더스에게는 올해 미키 세븐틴, 마인크래프트 무비, 시너스 죄인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F1 더 무비, 슈퍼맨에 이은 7번째 북미 박스오피스 1위 작입니다. 웨포는 2022년에 개봉한 미국 공포영화 바바리안을 연출했던 잭 크레거 감독의 신작입니다. 바바리안은 국내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관람 가능하시고요. 웨폰은 제가 에피소드로도 다뤘던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에서 실버 서퍼 역을 맡았던 줄리아 가너 배우의 주연작입니다.
개봉 전부터 평단의 호평이 쏟아졌대요. 평단의 호평에 힘입어 관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끝에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을 한 거죠. 개봉 1주차 만에 얼추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듯 보이니까 이제부터는 관객 한 명당 다 수익으로 직결이 되겠죠. 잭 감독도 그렇고 줄리아 배우도 그렇고 배급사, 워너도 그렇고 모두 다 한박 웃음 가득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 만에 컴백한 속편 국내 개봉명 프리키 프라이데이 2 2위로 데뷔했습니다. 30년, 40년 만에 돌아오는 시리즈들이 어느새 수두룩 빽빽해지다 보니까 22년 만의 속편은 그냥 애교처럼 보이네요. 주말 수익 2,850만 불 벌어들였고요. 전 세계 수익 4,500만 불 찍었습니다. 극중 모녀 관계로 나오는 제이미 리 커티스, 린제이 로한 두 배우의 몸이 바뀌면서 벌어지게 되는 해프닝. 이 전편의 내용이었죠. 20년 전이면은 린제이 로한 배우가 니뽕내뽕 하기 전이었으니까 하이틴 스타로 인기 좋았던 때잖아요. 그 덕에 영화도 당시 개봉 수익은 2,200만 불에 불과했지만 북미 최종 수익 1억 1천만 불, 전 세계 수익 1억 6천만 불 달성하면서 알짜배기 흥행작 반열에 올랐었고요. 흥행작의 속편이고 주인공 맡았던 린 배우도 이제는 개과천선했겠다. 영화 성격까지 가족 영화겠다. 당연히 1위로 데뷔할 줄 알았는데 웹폰에 꽤나 큰 차이로 밀리면서 2위에 만족하는데 그쳤습니다. 2위 데뷔 어떻습니까?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강한 년 아닙니다. 1편 같은 장기 레이스 모두에 돌입을 한다면은 북미 수익 1억 불 돌파도 너끈하겠죠. 추정 제작비가 4천만 불 수준인지라 1억 불 돌파만 한다면 3편도 나올 가능성 높아질 테고요. 신작들에 밀린 판타스틱 4가 전주 대비 2계단 하락하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주말 수익 1,570만 불, 북미 누적 수익 2억 4천만 불, 전 세계 수익 4억 4천만 불 돌파했습니다. 슈퍼맨과 마찬가지로 판타스틱 4도 전체 수익에서 북미 수익의 비중이 해외 수익 비중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대로면은 최종 수익 5억 불 언저리에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추정 제작비가 2억 불이니까 손익분기점은 어찌저찌 넘길 듯이 보이는데 최근 마블 영화 성적 생각하면은 이것도 감지덕질하지만 아쉬운 감정은 마블 입장에서 지울 수 없을 듯 보입니다. 역시나 전주 대비 2계단 떨어진 배드가이즈 2가 4위에 랭크됐습니다. 주말 수익 1,050만 불, 북미 누적 수익 4,300만 불, 전 세계 수익 8,400만 불 찍었습니다. 한국이나 북미나 배드가이즈 2 전편 성적은 넘기가 힘들어 보여요. 5위부터는 주말 수익 100만 불대로 떨어집니다. 파멜라 앤더슨의 남자 리안 니스농의 총알탄 사나이가 주말 수익 830만 불로 5위입니다. 북미 누적 수익은 3,300만 불, 전 세계 수익 5,600만 불 찍었습니다. 관객 반응은 호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어째 입소문이 건너건너로 퍼지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6위는 전 세계 수익 5억 8천만 불에 근접한 슈퍼맨, 그리고 주라기 월드, F1 등등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2025년 8월 둘째 주 박스오피스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이야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봄 나 아닌 거 봄, 요봄 난봄 2025 8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파트로 나누는 장난질 좀 그만해라. 웬스데이 시즌 2 파트 1 지금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웬즈데이 시즌 2 파트 1은 나 그냥 웬즈데이로 퉁치겠습니다. 어차피 웬즈데이 에피소드를 제가 요봄남봄 하면서 다뤘던 적도 없으니까요. 웬즈데이 시리즈를 통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웬즈데이는 미국의 만화가 찰스 아담스 작가가 집필한 아담스 패밀리를 원작으로 둔 작품입니다. 아담스 패밀리가 영상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드라마화는 웬즈데이까지 합치면 벌써 세 번째고 실사 영화도 3편, 애니메이션은 영화를 포함해가지고 막 4편, 최소 10편가량 아담스 패밀리를 원작으로 둔 영상 컨텐츠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사화된 프로젝트 웬스데이의 총지휘자는 몽환적인 다크 판타지의 대가 팀 버튼 감독입니다. 시즌 1과 현재까지 공개된 시즌 2 에피소드의 각각 절반 이상씩을 연출을 했고
제작자료도 참여할 만큼 웬즈데이 이꼬르 팀버튼 월드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원작 아담스 패밀리가 출간된 지가 어느덧 100년이 다 되어갈 동안 팀버튼이라는 환상의 파트너 안 만나고 뭐했냐 싶잖아요. 1991년에 개봉한 아담스 패밀리 실사 영화 1편의 연출 제안을 팀 감독 아니나 다를까 받았었다고 합니다. 허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했고 배트맨2 작업 때문인가? 여튼 2010년쯤 슈퍼배드, 미니언즈 시리즈 등을 선보인 애니메이션 제작사 일루미네이션과 장편 애니메이션 작업을 추진했다가 이마저도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돌고 돌아 30년 만에 드디어 팀버튼 아담스 패밀리 크로스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30년 만에 탄생한 팀버튼표 아담스 패밀리 웬스데이 2022년에 시즌1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폭발적인 흥행세를 보이면서 작품 공개 후 91일간 시청수를 집계한 역대 넷플릭스 시청수 순위에서 2억 5,200만 회를 기록하면서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위는 2억 6,500만 회. 홍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오징어 게임 시즌 1입니다. 시청시간 순위에서는 오징어 게임 1 기묘한 이야기 4에 이은 웬스데이 3위고요. 2022년 11월 시즌1 공개 이후 3개월 만인 2023년 1월에 시즌2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2년이 흘러서 시즌2가 파트 1, 2로 나뉘어서 공개되게 된 건데요. 파트 1 공개 2주 전에 시즌3 제작도 공식 확정이 되었습니다. 티저 포스터까지 공개를 한 거를 보면은 아마도 시즌2, 3를 한 번에 촬영한 걸까요? 예. 시즌2 공개되기도 전에 시즌3 제작을 발표했다는 것은 시즌2 흥행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내부에서 갖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강한 확신. 예, 맞았습니다. 8월 12일 화요일 녹음일 기준 아직 웬스데이 시즌2 파트 1에 대한 넷플릭스의 공식 시청수, 시청시간 등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1위에 올라서 현재까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 합니다.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1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건데 그 일부 국가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킹한민국도 해당합니다. 이번에도 공개 이후 단 한 번도 1위 자리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8월 12일 화요일 기준으로는 에스콰이어, 트리거, 돌싱글즈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얼씨구 이은 5위입니다. 시즌 1 때도 한국 성적이 해외 성적들에 비해서는 유독 저조했거든요. 제가 그 비틀주스 에피소드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팀버튼 월드는 우리나라 정서랑 안 맞아요. 사실 비틀주스 그 에피소드에서는 이거 나만 안 맞나 했었는데 보세요. 비틀주스 속편 북미 최종 수익이 2억 7,500만 불, 전 세계 수익이 4억 5천만 불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 최종 관객 수는 12만 명도 안 돼요. 예. 혼문 맞겠다고 골든 부르기 바빠 죽겠는데 한가하게 늑대 인간이니 엑소시즘이니 찾아내는 게 이게 안 와닿죠. 유독 한국에서만 저조한 웬즈데이 시리즈 흥행에 대해 얼마 전에 한국을 찾은 팀버튼 감독 나는 성공도 실패도 다 해본 사람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봐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다. 취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경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같은 인터뷰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받은 제나 오르테가 배우도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든 TV쇼를 전 세계에서 봐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쁘다. 수치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공감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참 감독이랑 배우가 홍보하겠다고 그 많은 나라 중에 콕 집어가지고 한국까지 왔는데 성적이 이 모양이니까 속 좀 쓰리시겠어요. 한국에서만 찬밥 신세 면치 못하고 있는 웬스데이 시즌2 파트 1 출연 배우로는 웬스데이로 일약 미국 Z세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제나 오르테가 배우. 제나 오르테가 배우가 인터뷰 자리에서 언급할 만큼 한국 문화에 푹 빠졌다는 에마 마이어스 배우. 마스크 오브 조로 때의 검투 실력이 아직 살아있는 이 누님도 시대를 풍미하셨죠. 고홍미가 여전하십니다. 캐서린 제타 존스 배우. 유쾌한 라틴아제 역할을 주로 맡으시는 분이죠. 루이스 구즈만 배우. 그리고 영화 파고와 아마겟돈의 스티븐 부세미 배우. 백 투 더 퓨처 아니죠. 백 투 더 퓨처 박사님
크리스토퍼 로이드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 파트 1 에피소드니까 시즌 2 파트 1 위주로 줄거리 요약을 하려는데 시즌 1에 대한 아주 간략한 줄거리 요약은 뭐 하고 넘어가야겠죠. 제나 오르테가 배우가 연기한 웬스데이 아담스라는 10대 소녀가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뭐 연애니 패션이니 SNS니 등에 관심을 가질 때 웬스데이는 살인, 고문, 감금, 죽음 같은 어둡고 음침한 소재만 파고 들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최신 전자기기 따위는 취급 안 하고요. 취미 활동인 소설 집필마저 구식 타자기로 탁탁탁탁 하면서 합니다. 집에서 얘만 유별나게 그러는 게 아니라 가풍이 그래요. 가풍이. 집안 자체가 그렇다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웬스데이는 무표정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무표정한 얼굴로 공감 능력 하나 없는 메마른 독서를 거침없이 상대방 면전에 대고 날려버리고는 합니다. 옷은 그 흔히들 말하는 고스룩 있잖아요. 그 어두컴컴한 뭐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것만 입고 다니고 뭐 소지품도 다 하나같이 무채색이고 보는 사람마저 조금은 좀 뭐랄까요 우울하게 만드는 기운을 내뿜는 소녀인데요. 보는 사람이 우울하게 느끼는 거지 웬스데이는 뭐 자기 자신을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 걸맞게 똑똑하고요. 깡도 있어가지고 남동생 괴롭히는 일진놈들 놀고 있는 수영장에 피라냐를 싹 다 풀어가지고 참교육을 시켜버렸거든요. 그걸로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 후에 루이스 구즈만 배우가 연기한 아빠 고메즈 아담스, 캐서린 제타 존스가 분한 모티시아 아담스가 처음 만났던 기숙학교인 네버모어 아카데미로 웬스데이 전학을 가게 됩니다. 네버모어 아카데미는 엑스맨 그 찰스 자비에 교수가 운영하는 돌연변이 학교 기억하시죠? 그 학교랑 성격이 비슷합니다. 엑스맨처럼 그 동네 마을 주민들도 다 네버모어 그 이상한 애들 다니는 극이 하면서 네버모어 아카데미의 성격을 잘 알아요. 돌연변이 집합소답게 뭐 메두사의 후예도 있고 투명인간도 있고 곤충 조종 능력을 가진 애도 있고 뭐 늑대인간도 있고 이런 학교에 웬스데이가 전학을 간 거죠. 웬스데이에게는 그럼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람이나 사물에 접촉을 하면은 그 사람 혹은 그 사물과 연관된 부정적인 과거나 곧 일어나게 될 부정적인 미래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즌 1 때까지만 해도 불규칙적으로 갑자기 영빨 들리듯이 걸어가다가 두둥 하면서 이 공간에는 슬픈 전설이 있군. 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누군가랑 그냥 뭐 예의상 뭐 아무 의미 없이 악수를 했는데 두둥. 이 인간에겐 과거 살인 전력이 있군. 조심해야겠어. 가 떠오르고 뭐 이래요. 전학을 간 후 웬스데이 주변으로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사건 사고에 웬스데이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그냥 인간사 살다 보면 저런 일 벌어지기 마련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건 사고와 관련된 환영을 연달아 보게 된 후 자기뿐 아니라 자기 주변 인물들마저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내 이름은 웬스데이 탐정이죠. 아담스 가문의 이름을 걸고 괴물 니놈의 정체를 밝히겠다. 아니 이럴 수가. 알고 보니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 친구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너야. 두둥. 이게 시즌 1의 내용이었습니다. 시즌 2 파트 1에서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방학 동안 웬스데이는 환영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식스센스가 유달리 발달한 것처럼 보이는 연쇄살인마 검거에도 성공을 하는 등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미로 쓴 소설도 방학 동안 마침내 탈고를 했어요. 출판사 여기저기에 다 보내봤는데 그렇죠. 까였습니다. 수위가 너무 세다, 표현이 거칠다, 전개가 암울하다 등의 뭐 이유를 들어서 출판사에서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웬즈데이가 절대 수정 불가라는 조건을 걸어서 그러면은 같이 작업 못하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에 위축될 웬스데이가 아니죠. 언젠가는 내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줄 출판사를 기다리기로 하면서 원고를 품에 안은 채 계약을 맞아 네버모어 아카데미로 복귀합니다. 컴퓨터를 안 쓰니까요. 뭐 원고를 따로 뭐 저장을 해두거나 백업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복귀를 한 거죠. 시즌 1 때 활약으로 웬스데이는 마을의 유명 인사, 교내의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그녀와 친해지려고 하죠. 심지어 새로 부임한 교장 스티븐 부세미 배우가 맡은 베리도트마저 웬즈데이를 단번에 알아보고 말을 건넬 정도니까요. 웬즈데이는 이 같은 학내 분위기에
성격 어디 안 가죠. 거북한 기색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내에 그녀를 환영하는 사람만 가득하냐? 아닙니다. 계약한 지 며칠도 아니고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 웬즈데이의 교내 일거수일투족을 찍은 사진과 학교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내용의 편지가 담긴 블랙메일이 그녀의 기숙사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웬즈데이가 사진을 만지작거리면서 환영 능력을 발동하지만 사진을 찍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실패도 실패지만 환영 능력을 쓴 웬즈데이 눈에서 검은색 눈물이 흘러요. 웬즈데이는 별거 아니다 라고 치부를 하지만 별거였어요. 얼마 후에 그녀는 환영 능력을 예전처럼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웬즈데이와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캐서린 지라 존스 배우가 분한 엄마 모티시아는 환영 능력을 너무 자주 써서 일어난 일이다 라면서 그간 웬즈데이가 환영 능력을 더욱더 키우겠답시고 열심히 읽어댔던 구디의 책을 뺏어갑니다. 이게 주술서 같은 건데 그걸 뺏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찌저찌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우연히 환영 능력이 웬즈데이에게 발동이 됩니다. 웬즈데이의 눈앞에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당연히 부정적인 미래겠죠. 웬즈데이 앞에 웬 묘비가 있어요. 묘비 비석에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라고 볼 수 있는 엠마 마이어스 배우가 소화한 이니드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웬즈데이가 이니드의 이름을 보자마자 웬즈데이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야 라는 이니드의 절규가 웬즈데이 귓가에 맴돌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니드는 정말로 웬즈데이로 인해 죽게 될까요? 웬즈데이가 이를 안 이상 이니드를 죽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있는 사람이죠. 웬즈데이의 역작 소설은 무사히 출간될 수 있을까요? 지금 넷플릭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즈데이 볼까 말까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 말까는 웬즈데이 시리즈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팀버튼의 내가 팬이다 하시면은 꼭 보셔야죠. 아담스 패밀리와 팀버튼의 조합 작품 설명 때 말씀을 드렸듯이 30년이나 걸려서야 마참내 성사된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단순 아담스 패밀리의 리메이크에 그치는 작품도 아니잖아요. 가족 자체가 주인공이었던 원작에서 웬즈데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비틀기를 시도했죠. 음침하고 침울한데 계속 보다 보면은 귀여운 구석이 없지는 않은 팀버튼 월드 특유의 매력에 하이틴 감성이 첨가돼서 가장 대중적인 팀버튼 감독의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기괴하고 잔혹하면서 되도 않게 유치할 때도 있는 팀버튼 월드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좀만 더 세게 가야지 이게 뭐야 하면서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은 팀버튼표 하이틴이라는 점이 나름의 색다른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팀버튼 월드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그나마 대중적인 작품이니까 덜 불편한 감정으로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 기준으로는 내가 하이틴 장르를 좋아한다 하시면은 보십시오. 아니 어린 것들이 말이야 발랑 까져서 벌써부터 동물의 왕국을 찍고 있어 같은 서로 막 입술을 잡아먹겠다고 안달복달하는 그런 뭐 하이틴 쪽은 아닙니다. 웬즈데이가 뭐 나중에 가면은 서로 찌르고 터뜨리고 아작을 내긴 하는데 이거는 뭐 팀버튼 월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버모어 아카데미 안에서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또 저마다의 풋풋함이 있습니다. 풋풋한 매력, 뭐 해맑은 분위기, 녹아있는 하이틴물을 좋아하시면은 보시기를 권하고요. 말까 기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격 추리극을 좋아한다 하시면은 보지 마세요. 드라마 웬스데이는 시즌 1도 그렇고 시즌 2도 또 아마 추측컨대 시즌 3까지 탐정 웬스데이가 네버모어 아카데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돈의 카오스 배후를 밝히는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을 낸 놈 혹은 년 이 누구냐? 왜 그런 거냐? 이게 나와 혹은 내 주변 인물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냐? 등등을 밝혀나가는 극 구성이 꽤나 뭐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긴 하는데 본격 추리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술술 흘러갑니다. 이렇게까지 긴장감 없이 막힘 없이 가도 되나 싶긴 하지만은 이게 또 이제 드라마가 초장부터 이 같은 술술 전개 방식을 공언해버리고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따지기가 좀 애매해요. 네버모어 아카데미가 엑스맨 학교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엑스맨의 모태가 미국 내의 흑인 인권 운동이지 않습니까? 비둘기파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찰스 제비어고
메파 말콤 X가 매그니토잖아요. 돌연변이와 인간들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소수자성을 담은 철학적인 슈퍼히어로 시리즈가 엑스맨이란 말이죠. 웬스데이는 그럼 어떠냐? 없어요, 그런 거. 다크 판타지 동화예요, 동화. 어쩌면은 찰스 자비의 교수가 바랬던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괴상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 일명 별종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고 그렇다고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뭐 대대적으로 별종 꺼져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한다. 예, 이게 드라마 웬스데이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야 일이 저 지경으로 치닫는데 동네 그 지구대 그 병력 갖고 되겠어요? 럼프 형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자체를 이제 원천 차단시켜버려요. 온갖 호신용 무기를 지닌 채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웬스데이를 공항 보안 요원들이 가로막으면서 잠깐만요 고객님 이런 걸 갖고 타시면 안 되죠 하면서 집어든 게 이 선크림은 100ml가 넘었으니까 못 갖고 타십니다 하는 게 이 드라마예요. 이런 드라마에 뭐 대단한 추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추리한답시고 웬즈데이가 하는 것도 결국에는 환영 보는 거 원툴이에요. 내가 추리극에 좀 엄근진하다 하시면은 야 이거 진짜 유치 짬뽕이네 하실 테니까 안 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하이틴물을 또 싫어하시면은 보지 마십시오. 잔혹동화건 뭐 다크 판타지건 안 하면 모르겠고 교복 입은 애들이 아이 지지고 보는 거 난 애들 장난 같아가지고 못 봐주겠어 하시면은 보지 마세요. 그럼 웬스데이 시즌2 파트 1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 파트 1에 국한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좋았던 점 여전히 범인 찾기가 흥미롭더라고요. 1편과, 그러니까 시즌 1과 시즌 2 에피소드 진행 방식 비슷합니다. 교내에 행사가 있어요. 웬즈데이는 시큰둥합니다. 그러다가 환영을 봐요. 누가 행사 도중에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채, 유치한 소꿉놀이 같은 교내 행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겠군. 교내 행사에 웬즈데이가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 웬즈데이 네가 어쩐 일로 교내 행사에 다 왔어? 잠깐만 저게 뭐지? 사건 발생 나타났군. 이 괴물 자식 넌 내가 잡는다. 젠장 또 놓치고 말았어. 잠깐 웬스데이 저걸 봐봐. 괴물이 이런 걸 흘렸어. 아니 이것 to be continue. 시즌2도 기본 골자는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점이라면 웬스데이가 환영 능력을 잃어버려서 환영을 봐가면서 범인을 쫓기보다는 범인이 알아서 떡밥을 흘려줍니다. 나 잡아봐라 수준이에요. 이걸 보고 웬즈데이가 알아서 술술 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 뭐 범인은 이 장소에 나타날 거다 말합니다. 말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추리적인 재미 측면에서는 시즌2도 여전히 낙제의 수준이죠. 자칫 드라마 전개를 지루하게 만들고 우습게 만들 수 있는 구멍인데 대신에 매 에피소드마다 웬스데이가 아끼는 뭐 물건이나 사람의 운명 등을 놓고 극을 이끌어 나갑니다. 에피소드별 기승전결 중에 결을 궁금하게 만들죠. 시청자로 하여금. 그러면서 결을 마치고 에피소드마다 결을 마치고 마지막에 최종 빌런에 대한 떡밥스 뿌려주면서 다음 회차를 보게 유도하고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떠먹여주는 전개이긴 합니다만 볼만해요. 후키 능력까지 갖췄고 OTT 드라마로서는 본분을 다한 셈이죠. 이러한 흥미를 계속해서 시즌2에서도 이어간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 이런 에피소드 4편으로 구성된 파트 1 파트 1만의 기승전결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좋았습니다. 까마귀 흑마법사의 정체는 누구인지 로이스는 누구인지 등등을 밝히는 것이 파트 1의 핵심이죠. 의뢰 까마귀 흑마법사와 로이스가 파트 2까지 이어지면서 시즌2의 최종 빌런으로 기능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트 2에서 흑마법사와 로이스가 어떻게 또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파트 1에서 둘의 정체가 다 밝혀지잖아요. 질질 끌지 않더라고요. 이게 좋았습니다. 파트 1만의 결이 완성되는 거니까 에피소드 다 찍어놓고 대충 야 이 중간에서 잘라 그래가지고 파트 1, 2로 나눠서 공개합시다.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팀버튼 감독의 계획 하에 진행된 파트 1, 2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떠올려 보면은 시즌 1도 4화 정도까지 중반까지는 좋았습니다. 팀버튼 월드와 아담스 패밀리 간 궁합이 찰떡이라서 야 이거 참 흥미롭구만
하면서 봤는데 하이틴 성격을 강조한답시고 뭐 후반 들어서 멜로 섞고 학교에 비밀 나오고 약간은 좀 산만하게 극이 흘러갔었거든요. 잡탕밥이 되어버린 건데 시즌2 파트 1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섞기 전이니까 개별적인 맛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 입에서 이제 어우러지는 맛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시즌2 파트 1만의 기승전결을 갖춰서 짜임새가 있는 작품으로 탄생을 했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즌1이 후반부 들어가면서 잡탕밥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제 기억 속에 시즌1은 꽤나 맛있었던 잡탕밥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런고 떠올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즌2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미덕, 장점이 이어지던데 언급드렸던 이제 엑스맨 희망편 세계관에서 마음껏 궁합을 맞춰보는 팀버튼과 아담스 패밀리 거기에 이를 체화한 배우들의 매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이틴 장르도 섞여 있어서 그게 전반적인 톤이 마냥 어두침침하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다채로운 색감이 담긴 장면이 여럿 등장해가지고 분위기를 환기시켜 줬는데 시즌1에서 이게 시즌2에서도 이어집니다. 음침하고 침울하고 징그럽기까지 한데 계속 보다 보면은 정이 가는 그런 인물들과 캐릭터들이 뭐 밝은 분위기에서도 어두운 분위기에서도 제 매력을 계속해서 뽐내다 보니까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 페스터 삼촌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4화에서 이 삼촌의 원맨쇼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삼촌의 우당퉁탕 감옥 대소동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웬즈데이 시리즈 감성의 극을 시즌2 파트 1 4화에서 보여주는데 빵빵 터졌습니다. 듣자 하니까 페스터 삼촌을 주인공으로 한 스피노프물도 기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피노프 미니언즈 시리즈가 슈퍼배드 시리즈만큼의 인기를 누리는 것처럼 페스터 삼촌 스피노프도 웬스데이 못지않은 반응을 적어도 저한테만큼은 분명히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음악도 좋았어요. 비틀주스 음악 감독이자 팀버튼 감독과 오랜 기간 협업을 했던 데니 엘프먼 감독과 공동으로 시즌1 음악 감독을 맡았었던 크리스 바콘 감독이 시즌2에서도 음악을 맡아서인지 데니 엘프먼 감독이 빠졌다지만 그래도 강렬한 첼로 사운드가 시즌2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우리 지라 존스 누님이 간만에 또 칼을 빼드셨지 않습니까? 칼을 겨누는 상대가 딸이라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 여튼 모녀 간의 블라인드 검투 장면에 현악기 사운드가 딱 덧붙여지니까 칼을 주고받는 그 움직임들이 한층 더 우아하게 보였습니다. 적재적소에 들어간 팝송도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흥을 돋궈 주었고요. 그럼 웬스데이 시즌2 파트 1을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트 2에서도 이어질 것 같은데 웬스데이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이게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시즌2에서는 웬스데이가 환영 능력을 잃어버렸으니 이번에는 추리를 좀 하려나 싶었는데 아니요, 그냥 악당이 친히 현장에 계속 등장을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편리한 전개입니까? 조금 난관에 부딪히는 것 같다? 그러면 악당이 또 친히 편지 같은 걸 보내줘요. 아이고, 힌트를 계속 주는 거죠. 가뜩이나 하이틴물 소꿉장난 같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좀 지나칠 정도로 단순한 전개가 눈에 밟히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 수위 높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거 절대 소꿉장난 아닙니다. 를 드라마가 외치기는 합니다만 수위가 높은 장면이 나오기까지 별다른 이 추리적인 긴장감 같은 게 없어서 그게 적극적으로 몰입하게 되기보다는 약간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 단서가 거기 있구나. 아이고, 함정이었네. 잘 빠져나가겠지. 그렇지, 탈출 잘하네. 같은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보게 만들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걸 보게는 만들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드라마를 엄청 즐기면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부호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엄마 모티시아가 학교 근처에 상주하게 되잖아요. 이게 좀 억지처럼 느껴졌어요. 시즌 1에서는 주로 웬스데이에게 우정이란? 에 방점을 찍어서 극을 진행을 했다면은 시즌2에서는
웬즈데이에게 엄마란? 의 방점을 찍고 극을 이끌어 나가려 하는 듯 보입니다. 시즌 1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좀 휘뚜루마뚜루 얼버무렸죠. 왜 아담스 모녀 사이가 이토록 냉랭한지 살펴를 보면서 표현이 좀 서툴 뿐이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어느 모녀 이상이다. 이렇게 귀결 지으려 할 듯한데 이를 위해서 모티시아를 좀 억지로 학교 인근에 살게 만들었잖아요? 모금 단체 위원장이 굳이 학교 근처에 상주할 필요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긴 합니다만 좀 어거지로 느껴지더라고요. 웬즈데이 캐릭터 성격에 드라마 막판 가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뭐 엉엉 울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거 다 아담스 모녀간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빌드업인 거 아시죠? 처럼 느껴져서 이거 좀 너무 속보인다 싶었습니다. 이래놓고 파트 2에서 영 다른 쪽으로 극이 전개되면 이거 개망신인데 뭐 개망신 한두 번 당합니까? 까마귀 흑마법사의 정체도 너무 좀 싱겁게 공개가 되고 그런 부분도 뭐 이 극의 특성이라고는 하지만은 맥 빠질 정도로 싱겁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가 드라마 웬스데이 시즌 2 파트 1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드라마 웬즈데이 시즌 2 파트 1에 대한 제 별점은 유보하겠습니다. 파트 2 나오면 그때 시즌 2 별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이거 왜 하는 거냐? 이 에피소드 왜 하냐? 왜 하긴요. 조회수 빨려고 하는 거죠. 비즈니스 원데이 투데이 합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넷플릭스를 탓하세요. 넷플릭스 요놈들이 파트 1, 파트 2를 나눠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뭐 파트 2 때 할게요. 그때 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웬스데이가 국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서 관심을 좀 덜 받을 것 같은데 조회수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국내에서는 왜 인기가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호불호가 뚜렷한 요소들이 총집합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선은 서구권 문화 색채가 매우 짙죠. 고딕풍 학교에 교내 분위기에 대사 속에 담긴 다크 유머까지 서구권 베이스를 두다 보니까 한국 관객 입장에서는 좀 이질감이 들 것 같아요. 비슷한 분위기를 뽐냈지만은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해리바다는 마법 같은 뿅뿅 시각적인 쾌감을 안겨다 준 데 반해서 웬즈데이는 시각적 쾌감이라고 할 만한 게 전부 팀버튼 풍에 기반하다 보니 이 또한 호불호가 강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흥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유달리 넷플릭스표 올망졸망 귀욤귀욤 하이틴물들이 잘 안 됐습니다. 영화 키싱부스 시리즈니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시리즈니 얘의 스피노프죠. 심지어 배경도 한국인 엑소키티 드라마 또 다 한국에서는 흥행이 미미했잖아요. 한국 정서에 맞는 하이틴만 한국 관객들은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귀염귀염 순애보 쪽은 뭐 선제없고 튀어가 있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쉐끼들이 발랑 까져가지고 말이야 시계 매운맛 마라맛 하이틴은 뭐 매년 쏟아지지 않습니까? 청담국제고등학교니 뭐 하이라키니 뭐 많잖아요. 거기다가 학원 액션물까지도 쏟아지다 보니까 팀버튼, 웬즈데이 어쩌라고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웬즈데이 시즌 2 파트 1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얘는 있어요. 유보 안 합니다. 시즌 1도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입니다. 이 중반부잖아요. 4화까지가 딱. 이 초중반부는 시즌 1도 괜찮았고 시즌 2도 좋아요. 괜찮아요. 이제 시즌 2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거기에 모든 게 다 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즌 1도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나니거봄 요봄 난봄 2025 8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드라마 웬스데이 시즌 2 파트 1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